천재들의 창조력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광대한 우주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철학자들도 그 연원을 모르는 것이다.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은 중도에서 단념해버리는 일을, 천재들은 창조적인 사고력과 탐구욕을 무한히 펼쳐 기적을 낳는다. 흔히들 에디슨을 천재라고 생각한다. 천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당신 스스로를 천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내가 하는 일은 천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적어도 난 밥벌이는 한다. 아울러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천재는 엄청난 창의력의 소유자다. 창의력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저절로 일어난다. 불을 켜듯이 아무 때나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럭저럭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난 왜 여전히 창의적인 천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걸까? 당신뿐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통념이 낳은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물론 일부 통념들은 쓸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생각들은 우리의 발목만 잡는 아무 소용도 없는 방해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이런 짐들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그저 전부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떠나자. 사실이든 아니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니 말이다. 가장 무거운 짐부터 하나씩 짚어보자.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의 확실히 그렇다. 나는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 아마 그럴 것이다. 다행히 내가 하는 일은 천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천재는 엄청난 창의력의 소유자다. 인정한다. 창의력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저절로 일어난다. 불을 켜듯이 아무 때나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땡. 당신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백열전구와 발전기, 축음기, 근대 전화기, 영화 제작 기술을 비롯해 수익성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제작 과정의 발명가 토머스 앨바 에디슨의 일대기가 바로 그 근거다. 초등학교 몇 개월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 에디슨이 인류의 생활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기기들을 꾸준히 발명하여 실질적으로 근대의 생활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한다. 이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봐요, 나는 에디슨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디슨도 천재가 아니다. 그는 단지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그의 업적을 보면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에디슨 자체는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만 천재적인 발명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언제 떠오를지도 모르는 창의력이라는 로또를 기다리는 대신 그는 필요할 때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백열전구처럼 말이다. 그의 직업 자체가 천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스스로도 밥벌이나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디슨은 항상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해야 했다. 토머스 앨바 에디슨은 1868년부터 그가 사망하던 해인 1931년까지 63년간 통산 1093개, 연평균 17개의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를 취득했다. 숫자로만 따져봐도 현재까지 에디슨만큼 활발하게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숫자만이 아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획기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의 창조 프로세스 자체에 있다. 에디슨은 상상력에 불을 붙여 발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업화와 제작까지 삶을 변화시켰던 시스템의 전반적인 창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다른 발명가들과는 달리 에디슨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는 일기를 통해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보조연구원들이 모든 지시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항상 메모를 했다. 주도 면밀한 홍보 책임자이기도 했던 그는 기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에 소수의 헌신적인 에디슨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그의 삶을 연구한 후 기록으로 남기면서 특정 발명품이 탄생되기까지 거쳤던 통찰과 실험, 실패 그리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화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 모든 정보들 덕분에 우리는 그가 창조했던 과정을 되짚어보고 재구성하며 연구할 수 있다. 그 과정의 99%는 해당 주제에 집중돼 있으면서 동시에 관련 범위를 널리 포괄하는 체계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3자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덕분에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는 파고들 수 없는 블랙박스에 갇힌 1%조차 에디슨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당신에게 창의적인 성과를 낼 만한 지침을 주는 상사나 고객은 많이 않다. 그들은 그저 당신에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라는 명령은 때로 무시무시한 위협처럼 들린다. 창의성이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몇 안 되는 천재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창세기 한 장 1절의 선언처럼 우리에게 하느님과 천재는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돼 있다.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천재라 해도 말이다. 토머스 에디슨이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 또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창조자들은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에서 시작한다. 에디슨의 경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 창의력은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에디슨이 특허를 취득한 1093개의 발명품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이 하나 더 있다. 아마 그가 발명한 것들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바로 놀랍도록 생산적인 창조 프로세스다. 우리는 이를 마음껏 분해해서 부품을 분리해 내고 펼쳐놓은 다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역설계해 볼 수 있다.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천재처럼 행동해 보는 것은 어떤가?